안녕하세요, 준아저씨입니다. 예, 준아저씨가 오늘도 궁금한 걸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활용한 지식 마이닝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멀티모달입니다.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멀티모달. 네이티브 멀티모달이 뭘까요? 예. 저도 처음 딱 이 단어를 접했을 때는 며칠 전인데요. 예. 제미나이와 챗 GPT를 비교하는 동영상에서 네이티브 멀티모달이라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 이 네이티브 멀티모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제미나이와 챗GPT를 몇 개 써보면서 뭔가 감이 왔어요. 예, 한번 제미나이, 요즘 잘 나가는 예,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이것의 멀티모달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멀티모달, 멀티모달. 다양한 형식의 그런 입출력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네이티브가 붙었어요. 예. 네이티브는 뭔가 천성적인, 타고난, 원래부터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부터, 원래, 원래부터, 원래부터 멀티모달이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포맷의 입출력을 가진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입출력. 입력은 뭔가 텍스트를 받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받든지 동영상을 받든지 그렇게 데이터 입력을 받겠죠. 예, 예. 그리고 출력은 뭔가 마지막에 출력물을 내야 되겠죠. 그럴 때 다양한 입출력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확실히 뭔가 제미나이가 기존의 챗 GPT, 오픈AI 챗 GPT 또는 다른 LLM들하고 차이가 좀 어디서 확실히 나느냐. 제가 비교하면서 쭉 알아보니까 네이티브 멀티모달이냐 아니면 그냥 멀티모달이냐
그게서 어떻게 보면 크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미나이의 성능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 다른 LLM, 챗GPT라든지 그록이라든지 클라우드, 뭐 다른 제미나이가 채택한 네이티브 멀티 모델을 채택하지 않은 일반 라지 랭귀지 모델, 텍스트 기반의 그런 텍스트 기반, 또 다른 이미지도 받아들이긴 하죠. 근데 네이티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번 시간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네이티브 멀티모달이 현재 제미나이의 성능을 엄청나게 다른 LLM 모델을 이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보다 구별되는 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미나이가 잘 나가는 이유, 제미나이가 잘 나가는 이유, 잘 나가는 예, 어떤 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설계가 네이티브하게 되어 있길래 잘 나가는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멀티모달을 볼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멀티모달을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굴려봤어요. 시간 관계상 결과는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통 보면 이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보면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챗GPT를 가지고 제가 제 그 엉클 테켄 아트 TV 제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는 얼굴하고 손밖에 없잖아요. 이걸 사진 인물 전신을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서는 풀리 리얼리스틱 포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만화 형식이냐 카툰 형식이잖아요. 카툰 형식으로 몸을 만들어줬어요. 몸을 만들어줬긴 만들어줬는데 카툰 형식으로 만들어줬어요. 뭔가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실사를 올렸으니까 실사로 전신을 만들어 주기를 바랬거든요. 이거는 뭔가 저의 컨텍스트와 어떻게 보면 챗 GPT의 컨텍스트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가서 실사로 표현해줘 했어요. 근데 어떤 제가 잘 모르는 아저씨가 저 파란 안경을 뺏어서 쓰고 있어요. 뭔가 조금 계속 뭔가 맥락이 안 맞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거의 제가 느낌으로 시간을 봤을 땐 챗 GPT 쪽이 이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한 시간보다 한 2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감으로 정확하게 시간은 안 쟀는데요. 어쨌든 챗 GPT가 제미나이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제가 제미나이로 똑같이 사진 인물의 전신을 그려줘. 그렇게 했더니 다른 건 안 바뀌고 어떤 희한한 공간에 제가 뭐 좌하고 완전 사진 찍은 듯한 그런 저의 그 몸이 전체가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그냥 제 생각 컨텍스트를 바로 그냥 관통 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속도도 이거 생성하는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예, 예.
이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빨리 다양한 입력, 이미지와 텍스트 입력을 받으면서 그걸 추론해내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뭔가 제미나이와 챗GPT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예, 추론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케이스 하나인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어쨌든 챗 GPT는 1패입니다. 예. 처음에 실사로 안 찍어줬죠. 예, 이 그림도 귀엽긴 한데 제가 일부러 만화풍으로 그려달라 그랬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리얼리스틱이라고 해놓고도 만화풍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사로 그려달라고 추가적으로 했는데 저하고 저 어떻게 보면 아주 낯선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반면에 제미나이는 정확하게 저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실사로 저와 사진 찍은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애를 하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보려고 하는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멀티 모달에 대해서 한번 어떤 다른 제미나이 이외의 것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 소프트웨어적인 설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제가 볼 때는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좋다고 저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멀티모달 인풋을 적절히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네이티브 모달리티,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모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소스를 제가 못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실행되는 상황에서 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모달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네이티브 모달인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분명히 제미나이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 거죠. 예. 일단 개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여기 편집해 붙였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좀 돌려놓으면 되겠죠. 예. 예. 자, 다시. 챗GPT. 이미지를 넣고, 제 사진을 넣어요. 이 인물의, 이 인물의 몸을 함께 몸을 그려줘. 이 인물의 몸을 그려줘. 똑같이 프롬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의 몸을 그려줘. 그러면 몸을 그려서 사진으로 나오는 걸 원하는 거죠. 예.
개의 뭐 이미지 생성 중 예,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이건 서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추론을. 예. 그리고 방금 챗GPT한테 명령을 내렸고요. 예, 이번엔 제미나이한테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늦어도 누가 더 빨리 되는지도 한번 보죠. 예, 여기서 이 인물의 몸을 그려줘. 예, 똑같이 제미나이와 예, 챗GPT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풀바디 리얼리스틱 포트레이트하고 나오죠. 예. 예, 벌써 나왔어요. 예,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나왔어요. 예, 인물의 몸을 그려줘. 아, 몸을 그려줘 했으니까 상체만 나오네요. 예, 아, 몸을 그려줘. 전체 몸을 그려줘. 이렇게 했으면 자리까지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예, 얘가 엄청나게 예, 그 말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네요. 어텐션이 엄청 강해요. 제미나이가. 제가 전체 몸이라고 안 하고 그냥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이면 상체일 수도 있잖아요. 얼굴은 그대로예요. 예, 그러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봐요. 챗GPT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서버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드웨어 컴퓨팅 성능일 수도 있겠지만 좀 늦게 나오는 거는 컴퓨팅 그 서버 컴퓨팅 추론 성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아무래도 제미나이가 좀 뒤에 나왔잖아요. 몇 개월 챗GPT보다는. 예. 그래서 하드웨어가 조금 새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하드웨어가 새 거라고 해서 결과가 어, 예. 결과 하드웨어 새 거인데 결과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자의 그 말의 의도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는 하드웨어가 새 거인지 조금 덜 새 거인지 몇 개월 차이 나는 하드웨어 가지고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나오는 그림 보세요. 얘는 지금 챗 GPT는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의 몸을 그려주세요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리얼리스틱 포트레이트라고 했는데 만화를 계속 그려줘요. 이 만화가 만화 형식의 그런 그림이 더 한가 봐요. 그 계산 양이 좀 적겠죠. 실사로 한 그려보려고 해볼게요. 실사로 그려줘. 실사로 그려달라고 그러면 다른 얼굴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예. 아, 예. 일단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챗 GPT가 조금 느립니다. 예. 하지만 예.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사로 몸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상체를. 예. 요걸 일단 하나 이미지를 따서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좀 밑으로 내려놓고요.
야, 확실히 제미나이가 이렇게 보면 멀티 모달이 있어서 멀티 모달 처리, 이 텍스트 제가 입력한 텍스트잖아요. 텍스트하고 이미지에 대한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 제미나이가 확실히 챗 GPT보다는, 예, 성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건 제미나이고요. 예, 챗 GPT 결과 나왔는지 안 볼까요? 예, 예, 결과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몇 프로지? 75%. 예, 보세요. 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상반신만 나왔는데, 예, 그, 딴 사람이 나왔어요. 두 단계를 거쳐서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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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을 좀,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구글, 제미나이, 이건 챗 GPT, 똑같은 프롬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챗 GPT에서는 1차 결과는 이런 만화처럼 생긴, 예, 카툰 형식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예, 1차로 여기가 1차죠. 예,
1차로 제미나이는 예, 바로 그냥 잘 나왔어요. 예, 여기는 예, 인물의 몸을 그려져 있는데 예, 만화 카툰 형식의 그런 인물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 챗 GPT에서 두 번째 프롬프트를 실사로 그려줘. 예, 이렇게 했죠. 추가적인 예, 프롬프트를 했습니다. 실사로 그려달라는 예. 그랬더니 2번 그림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예. 좀 예, 다르죠? 예. 예. 많이 달라요. 예. 조금 크기를 줄일까요? 크기 아니다. 가로가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1280이 아니네. 가로를 아, 예. 그 이쪽 이미지를 예. 1280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이 구글 제이 예, 챗 GPT 입장에서는 제가 좀 예, 아, 기, 챗 GPT 오픈 AI 입장에서는 조금 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어.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멀티 모달의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둘 다 입력을 줘서
거기서 서로 이미지에서 이미지와 이 텍스트를 둘 다 이해하면서 내 의도를 이해하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데 이, 이 인물의 몸을 그려줘. 아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예, 제미나이는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틀어짐 없이 데이터 틀어짐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 번에. 예. 이거 큰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간이 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쨌든 명령을 내렸어요. 예. 프롬프트를 했어요. 똑같이 이미지도 같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리얼리스틱 실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실사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얼굴이 달라요. 여기서는 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멀티모달과 일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챗 GPT에 적용되고 있는 또 다른 LLM들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 멀티모달하고 차이일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예.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이렇게 그려준다면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겠어요. 예,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결론을 바로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려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번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 설명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모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모달하고 네이티브 모달하고 뭐가 차이냐?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번에 제가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조금 뒤에 나왔으니까 제미나이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왜 네이티브라는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더 멀티모달을 강조를 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구글에 뭔가 그런 비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 용어에 네이티브 멀티모달. 제미나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별로 사람들이 아직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혁신적일 수 있다는 거, 그 이유를 아직 말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엉클 저는 좀 경험해보고 문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뭔가 이 부분이 뭔가 그런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스를 완전하게 다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이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감이 있잖아요. 엉클존도 개발자 출신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의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티브 멀티모달 타고난 원래 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거죠. 제미나이의 가장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로 특징 중 하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혁신적인 게 있겠죠. 그런데 방금 설명했었던 이런 뭐랄까 이렇게 프롬프트 멀티모달 입력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파악하고 결과물을 뽑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네이티브 멀티모달이 아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의 그런 제 말을 잘 못 알아먹는 제 의도를 의도 또는 문맥 또는 문맥 이 멀티모달 상황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어주고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한데 아주 네이티브 멀티모달이라는 게 상당히 이런 멀티모달 인풋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리고 출력을 다루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이티브 멀티모달이란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제미나이의 개발 초기부터 제미나이는 개발 초기부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드와 같은 코드도 들어가네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모달리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원활하게 이해하고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원활하게 이해하고 하나의 통합된 이 통합됐다는 게 중요한데 추론하도록 설계 및 사전 학습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런 입력들을 뭔가 하나의 모델 하나의 모델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사실 이게 혹시 요 차이인가요? 라지 LLM이잖아요. LMM이면 만약에 그게 이게 뭐 하나가 다 처리하는 거고 뒤에 설명이 또 있을 겁니다. 개념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통합됐다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도로 자 설명이 될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여기서는 제미나이겠죠. 제미나이, 제미나이. 어쨌든 이 하나의 모델에서 이런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입력 학습되고 추론된다는 거죠. 다양한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라지 멀티 모달 모델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설계 자체가 처음에 원래 라지 랭귀지 모델 LLM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입력받는 그런 텍스트 입력만 가지고 학습되고 또 추론하기 위한 그런 입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초기에 그런 설계다 보니까 뒤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추가적으로 멀티 모델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모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랭귀지 모델이 있는 거고 라지 이미지 모델이 있는 거고 라지 애니메이션 모델이 있는 거고 또 라지 코딩 모델이 있는 거죠. 코드 모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다 입력을 따로 받았어. 라지 이미지 모델은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겠죠.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 라지 애니메이션 모델은 여기 애니메이션이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라지 코드 모델은 코드가 입력이 되겠죠. 코드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여기서 통합되는 예, 후에 통합되는 LMM이 또 있겠죠. 라지 멀티모달 모델. 예.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벡터 장이에요. 모델이라는 거는 이 벡터 공간이에요. 벡터 공간. 벡터 공간에서 이 입력이 이 라지 랭귀지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멀티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기반에서는 확률 통계적으로 벡터 장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학습 과정, 그리고 그 패턴을 활용해서 추론하는 그런 추론 과정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의 모델은 하나의 벡터 공간이에요. 제가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다뤘던 거죠. 하나의 벡터 공간에서 각각의 입력들이 배치가 돼요. 이런 3차원보다 더 차원이 높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이렇게 만약에 값이 키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여기 안에는 텍스트 입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 입력, 코드 입력, 애니메이션 입력이 다 한 이 벡터 공간, 원 벡터 공간에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따로 놀 일이 없는 거예요. 따로 놀 일이 없는 거예요. 각각의 벡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는 텍스트 입력이고 어떤 거는 이미지 입력이고, 이게 하나의 벡터 공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에 따르면, 여기 따르면 뒤에 쭉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계됐어. 처음에 라지 랭귀지 텍스트 기반의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로 설계가 됐어. 그러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이걸 뜯어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추가식으로 될 거예요. 추가식으로 되면 기존에 이렇게 흘러가겠죠. 피드 포워딩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아이고, 각각이 다 이렇게 벡터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엉클존이 트랜스포머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선형 대수 벡터 공간에 이런 입력을 뿌리고, 그리고 확률 통계적으로 패턴을 찾는 학습 과정,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제 동영상을 조금 트랜스포머라는 그 키워드로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니면 어쨌든 하나의 모델은 하나의 벡터 공간을 가진다. 그 벡터 공간에다가 입력을 사상을 하는 거예요. 임베딩 하는 거예요. 임베딩 하면 그 임베딩 된 공간에서 서로 관계를 따지면서 의도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이 하나에 또 모여지려면 이 각각의 또 벡터 공간들이 여기 또 사상이 돼야 되잖아요. 벡터 공간에 있는 자료들이 또 LMM, 라지 멀티모달 모델에 다 사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또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처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사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잘 해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이음매 없이 통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프로그램적으로 엄청나게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이런 알고리즘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있다는 거는
한 번에 같이 있고 이걸 같이 다 한 공간에서 처리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한 공간에 있다는 거는 키 값이 같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 예. 키 값은 여기 벡터 안에 배치되는 위치 값이거든요. 키 값. 예. 예. 트랜스포머에서는 퀄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퀄이 키 밸류라는 세 개의 에,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 중에 키 값으로 가지고 이 벡터 공간에 사상을 하게 되는데 에, 이 키 값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이 키 값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돼요. 확장성 또는 앞을 내다보고 미리 다 그런 크게 잡아 놓던가 메모리라든지 이런 크게 그걸 이렇게 다양한 그런 멀티모달 입력을 받을 한 벡터 공간에서 받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적인 설계를 처음부터 네이티브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예. 처음부터. 예.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라는 말이 들어간 거네요. 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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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의 LMM 라지 멀티모달 모델 이 하나의 벡터 공간 안에 이런 다 입력들이 다 통합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추가되는 형식의 키값을 다시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각각 벡터 공간에서 문맥을 이해했다면 패턴을 찾았다면 그걸 가지고 또 서로 관계를 따지려면 또 이 데이터들이 그런 키값을 라지 멀티 모델 이 모델에 어쨌든 하나의 모델에 통합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바로 그냥 통합된 상태에서 멀티 모델을 통합된 상태에서 하나의 그 모델이 존재하는 거고 챗 GPT나 나머지 것들 트랜스포머 기반 기존의 LLM이라고 하는 그걸 가져다 쓴 그런 다른 네이티브 아닌 일반 에, 일반 모달리티 일반 멀티 모달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또 사상시키는 하나의 벡터 공간에서 통합을 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사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뭔가 잘못 뭔가 처리가 된다면 좀 더 복잡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여기 위쪽에 나왔듯이 이런 의도나 문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는 현재 멀티모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력의 멀티모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이티브 멀티모달이 확실히 기존 텍스트 기반의 LLM 형식의 그런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이런 형식의 구조보다는 더 맞다. 통합된 멀티모달 구조 하나로 통합된 모델로 설계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제가 거의 드린 것 같아요. 뒤에 확실히 정리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계략적인 그런 네이티브 멀티 모달에 대한 개요는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개요 3 기존 방식과 좀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많이 띄웠더니 헷갈리네. 자, 그림판 두 개만 유지하고 그러면 기존의 그 비네이티브와 네이티브 모델하고 뭐가 차이인지를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 비네이티브 요 방식이죠. 챗 GPT를 대표한 일반적인 텍스트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 비네이티브인 경우 멀티 모달을 지원하긴 하는데 처음에 스타트 자체가 텍스트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텍스트 기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러 모달리티를 처리하는 AI 모델은 각 모달리티별로 별개의 구성 요소를 학습시킨 다음 이렇게 별개의 구성 요소를 학습시키는 거죠.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코드. 예, 예. 각 모달리티별로 별개의 구성 요소를 학습시킨 다음 이를 서로 연결. 이 각각의 벡터 공간이 되겠죠. 이걸 학습시키면 패턴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통합을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텍스트와 또 서로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또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 벡터 공간에 이런 결론 난 이런 패턴 부분을 사상을 시켜야 돼요. 개념적으로는 그걸 서로 연결한다고 여기는 표현했는데요. 연결하여 유사하게 기능을 모방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를 했을 거예요. 요 텍스트 기반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미지라든지 애니메이션 코드들이 그 학습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벡터 공간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네이티브 모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모달과 유사하게 모방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요 네이티브 모달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이미지 설명과 같은 일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부분적인 작업이죠. 일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은 이미지 설명, 이미지는 2D 이미지잖아요. 설명은 텍스트잖아요. 이런 걸 멀티모달 작업이라 그러거든요. 멀티모달 작업. 서로 이미지와 텍스트,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런 다양한 출력 형태가 서로 관계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그런 상황을 멀티모달 입력 상황이라고 해요. 예. 예. 이 방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비네이티브 방식은 이런 일부 작업은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거나 개념적인 추론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이 한계가 있어요. 비네이티브 한계가 있어요. 이 기존의 LLM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픈 AI를 퇴사한 최고 과학자, 그 사람도 LLM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했고요. 얀 느쿤도 이런 LLM의 한계를 지적을 했어요. 이 비네이티브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얀 느쿤 같은 경우에는 월드 모델을 주창한 거죠. 월드 모델. 그리고 오픈 AI의 최고 수석 과학자는 지금 보면 자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런 스케일링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데이터 많이 집어넣고 컴퓨터 성능을 높이면 좋은 AI가 나올 거라는 그런 막연한 스케일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새로운 뭔가 일반 인공지능과 슈퍼 인공지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방식을 가지는 이 LLM 방식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이에요.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확장성을 많이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되는 거 프로토타입 위주로 막 빨리 나오는 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부랴부랴 추가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미래에 어떤 기획이 될지 그런 걸 먼저 내다보는 기획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없거나 부재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주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황일 때는 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예. 일리아 슈츠케버군요. 일리아 슈츠케버. 오픈 AI의 그런 수석 과학자인데 나와서 지금 또 메타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일리아 슈츠케버. 슈퍼 ASI를 뭔가 특급 열차를 타고 싶어하는 일리아 슈츠케버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바로 그냥 나는 중간에서 뭐 중간 정상 같은 거 안 하겠다. 바로 나는 연구해가지고 슈퍼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겠다. 일리아 슈츠케버 그런 의도로 어쨌든 LLM에 대한 뭔가 이 LLM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한 거죠. 한계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AI 연구개발 천재들이 LLM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LLM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또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나머지 LLM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돈을 좀 벌어보겠다 아니면 주주들을 좀 만족시켜 보겠다 하는 회사의 오너들은 지금 저는 업데이트하기 급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끌었잖아요. 이 제미나이 3 나오고 어느 정도 경쟁되는 지금 현재 2025년 말 지금 나오고 있는 제미나이 3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비기가 있었다는 거죠. 제미나이 방식, 네이티브 모달리티. 제미나이는 처음부터 모든 모달리티를 공동으로 학습, 통합된
그죠? 모든 모달리티를 공동으로 학습하며 마치 이건 인간의 두뇌가 시각, 청각, 언어의 정보를 통합하듯이 이건 일리아 슈츠케버가 말하는 우아한 방식이잖아요. 우아한 방식. 아기가 학습하는 방식. 인간 아기가 학습하는 방식. 예.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통하는 거죠. 정확하게 일리아 슈츠케버가 말하는 게 이 네이티브 어, 모달리티는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거를 더 연구해서 그걸 실제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우아한 방식입니다. 아주 인간만큼 확실한 예, 레퍼런스는 없죠. 자연만큼 확실한 네이티브한 것만큼 확실한 예, 참고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답을 구할 때 자연 쪽에 눈을 돌리면 그 답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또 여기서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확실히 인간이 만든 메이드 인 휴먼, 메이드 바이 휴먼 보다는 확실히 메이드 바이 가드가 신이 만든 그런 자연이 확실히 위대해요. 거기서 저는 조금 인간과 신의 그런 또 능력의 차이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고 또 신의 존재도 또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기술 개발이나 연구한다고 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신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과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구나를 깨우치는 거잖아. 예. 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력값을 원활하게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이해하고 추론하는데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멀티모달 정보들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매핑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통합하는 이런 과정 아예 입력 자체를 그냥 멀티모달로 받아서 하나의 라지 멀티모달 모델 이 공간 안에 매핑을 다 시켜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통합된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일관성. 복잡도가 여기서 입력 자체를 다양하게 받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벡터 공간에서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원활하게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모달. 네이티브 모달 쪽으로 가려면 기존의 이런 비네이티브들은 완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당장 지금 채팅 코, 어, 토큰당 얼마씩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갈아엎고 새로 라지 멀티 모달 이 통합된 이 모델로 개발하기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오히려 현재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새로 이런 하나 통합된 모델, 라지 멀티모달 모델 이걸 하나 만드는 게 새로 만들어서 팀을 꾸려서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존에 계속 텍스트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해오다가 하나씩 추가한 이걸 접고 뭐 이렇게 새로 뭐 라지 멀티모달 모델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접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쨌든 아웃풋을 아니면 결과를
빨리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주주들, 예, 주식 투자한 주주들, 예, 예, 공짜 아니잖아요. 그 주식이. 예, 물론 좀 손해 보면 좀 그 수입이 안 좋으면 주주들이 손해 보겠지만 사실 이 주주 돈도 어쨌든 피땀 흘린 돈이잖아요. 그러면 주주는 항상 어느 정도 연구 개발하면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희한한 게 또 이런 예,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비네이티브보다는 네이티브가 우아한 방식으로 인간의 그런 에, 통합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초반에 어떻게 보면 구글은 에, 초반에 이런 통합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챗GPT 같은 이런 기존의 비네이티브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추가 예. 각각의 모델에 대한 추가하는 이런 방식을 현재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성능이 통합된 이런 방식보다 위에서 이렇게 봤듯이 좀 의도나 문맥을 파악하는 멀티 모델에서 의도나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 예. 하지만 제미나이 방식은 그런 통합에 따른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 관계를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 키값의 두 키값 벡터의 관계는 이 두 개의 차이로 알 수 있잖아요. 차이. 예. 차이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벡터는 서로 이 차이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이 차이가 나와요. 이게 관계거든요. 서로의 관계거든요. 예. 예. 이런 이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서도 한번 또 통합을 해야 돼요. 기존의 이런 텍스트 기반의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과 나머지 멀티 모델들을 하나의 또 모델에서 통합을 해야 돼요. 그걸 사상시킨다고 하거든요. 값들을 통합을 해야 돼요. 예. 여기서 나온 패턴, 여기서 나온 패턴, 여기서 나온 패턴, 여기서 나온 패턴, 패턴이 파악이 됐어. 그걸 또 합쳐서 통합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을 가지고 바로 그냥 벡터 공간 하나에 다 통합된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제미나이 3가 천천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우아한 방식의 일관성 있는 그런 이해와 추론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예. 학습, 이해는 학습이죠. 학습과 추론이 됐다는 거죠.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한 것 같거든요. 더 봐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특징 및 장점. 양이 너무 많은데요, 이쪽이. 예. 네이티브 멀티모달의 실질적인 활용. 예. 요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세한 거는 더 깊게 파야 될 때 파면 될 것 같고요. 요약으로 바로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린 관계로 충분히 이 정도면 예, 네이티브 모달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비네이티브와의 차별점을 충분히 여기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모달은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인간과 더 유사하게 만들어 하나로 통합됐죠. 뇌가 하나로 통합됐듯이 다양한 입력을 그냥 하나의 모델에 다양한 입력 형태를 멀티모달을 멀티모달 입력을
다양한 형태의 멀티모달 입력을 뇌 하나에 only one 모델 벡터 공간으로 사상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의 모델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뇌 하나 안에 소리도 듣고 시각 정보도 받고 글로도 읽고 그 머릿속 안에서 서로 관계 우리 뇌 안에서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거 우아한 방식이라고 했죠. 우아한 방식. 상당히 뭐 이런 다양한 걸 하나에 넣기 위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하려고 제미나이는 좀 늦게 나왔나 봐요. 시간이 좀 구글은 좀 시간을 좀 들였나 봐요. 구글의 딥마인드 쪽이죠. 딥마인드. 제미나이를 만드는 데가 딥마인드죠. 딥. 구글에서 AI 쪽 전담 부서죠. 여기서 이세돌 바둑 둔그 어플리케이션도 나왔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딥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부서 이름이고 AI 부서 이름이고 알파고 맞다.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가 구글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로 그 이세돌 천재를 또 이겼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아주 성견지명 있게 아주 뚝심 있게 네이티브 모델을 밀어붙였습니다. 아주 인간과 유사하게 우아한 방식을 채택해서 개념적이고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개념적이고 복잡한 추론 필요한 작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양한 멀티모달을 하나의 모델에 라지 멀티모달 모델 이 하나의 이런 모델에 통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벡터 공간에서 관계를 다양한 입력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면서 보다 여기서 일관성 있게 원활하게 그 질문하는 사람의 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의도와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네이티브 멀티모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티브 멀티모달은 하나의 통합된 학습 추론 모델을 가집니다. 하나의 통합된 그것만 잘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네이티브 멀티모달은 하나의 통합된 학습 추론 관련된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가진다.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가진다. 그걸 네이티브하게.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떻게 보면 텍스트 기반의 그런 개발을 먼저 하고 나머지 추가한 방식이고, 저는 제가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제가 그냥 어쨌든 명명을 했어요. 네이티브라는 뜻입니다. 네이티브 원래부터
멀티 모달이 원래부터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예, 기존의 방식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랭귀지는 어쨌든 자연어도 텍스트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텍스트 기반입니다. 텍스트 기반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충분히 네이티브 멀티 모달이 왜 제미나이의 그 추론 그런 추론의 정확도를 높이는지 추론의 정확도를 높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추론의 정확도도 높이고 속도도 높이고 통합이 중요하다. 한 개의 학습 추론 라지 멀티 모델을 가진다. 원래부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네이티브 멀티 모달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엉클존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처음 접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클존스 테크앤아트 TV, 엉클존스 게임 TV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